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황규철 작가입니다. 예,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창업해야 될 때, 창업을 할 때, 그 유의사항, 뭐, 기타 여러 가지 준비사항,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. 사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저 창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. 멋 모르고. 게다가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뭐 이렇게 자본금 거의 다 까먹고서 물론 자본금도 그때 좀 많이 미약했습니다. 미약했는데 군대에서 이제 제가 군대를 해병대 장교로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조금씩 이제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뭐 없어지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제가 예전에 그 은행에서 그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식업, 특히 요식업, 그리고 뭐 PC방, 뭐 당구장, 기타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런 분들 제가 많이 좀 그 상대를 해보고 뭐 잘 되는 데는 또 잘 되고 보통 이제 대출을 받는 데는 보통 이제 안 되는 데서 좀 많이 받아요. 많이 받는데 근데 그런 데에서 이제 보증금 이제 그런 것도 다 까먹고 나중에 이제 저희들 이제 대출 이제 그런 거를 받을 때는 이제 보증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뭐 그 상환 여력이나 이제 그런 걸 보고서 그렇게 좀 해주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뭐 그쪽에 그 계약금이나 이제 보증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거의 다 소진하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서 그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. 그 자영업자들이 그 1년에 한 10만 명이 그 창업을 하면은 보통 한 1년 안에 거의 대다수가 그 망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만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또 자영업에 또 다시 그 도전을 하고 그렇습니다.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자영업이 뭐 이렇게 좀 만만하게 보고서 좀 하는 사람도 있다. 그리고 그 참 접근성이 참 쉽고 또 쉽게 또 망할 수도 있다.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몸소 좀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업자가 좀 갖춰야 될, 그리고 이제 특히 자영업자들이 갖춰야 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. 좀 쉽지 않다. 그리고 이제 사람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, 그리고 이제 그 지금처럼 10여 년 전에도 사실 뭐 경기가 그렇게 썩 좋다고는 그렇게 그 안 했어요. 근데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죠.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 많이 좀그 도산하고 있고, 길거리 지나다 보면은 뭐 신촌도 그렇고,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, 그 신촌, 뭐 저기 뭐 강남, 뭐 명동, 기타 그런 데 가도 그 공실이 상당히 많아요. 좀 그냥 그 걷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 두 집 건너 세 집 건너 하나 공실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, 그래서 이제 그 뭐 할 거 없으면 자영업이다 하지.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지금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판단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하다가 좀 실패를 해봤고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제가 소상공인 그 은행에서 이제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담당을 좀 하면서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좀 기고했던 그 글이 있어요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해 가지고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. 예전에 그 제가 군대를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대학원을 이제 그 입학해놓고 갔었어요.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복학했는데 이제 경영학과를 이제 저는 다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20살 때부터 좀 기업가가 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부는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는데 사실 공대 이제 마인드하고 이제 경영이나 기타 마인드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경영 마인드나 이제 마케팅이나 뭐 전략 그런 쪽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경영학과 갔습니다. 그래서 한 학기 다니다가 참 시시해 보이더라고요. 그때는 참 세상이 건방지고 좀 시시해 보이고 제가 그때 29인가 하면 30 그 정도 됐을 텐데 아마 29 정도 됐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창업을 했었죠. 그래서 이제 위류업 쪽이 그냥 가장 만만하더라고요. 근데 또 제가
여자 옷을 팔았어요. 남자가 여자 옷을 팔고 그러니까. 그래서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위용만 앞섰지,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좀 한 것 같아요. 그래도 한 6개월 하다가, 아,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접고, 이제 뭐 대학원도 다시 좀 들어가고, 뭐 이런저런 일도 또 해보고, 막 금융 관련해가지고 업무도 해보고, 막 그랬는데, 그래서 이제 자영업은 참 쉽지 않다. 내가 다시 한다면은 이거 자영업은 참 지양해야 되겠다.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인원을 그, 그 사람들 인력을 관리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. 뭐 인건비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는 것도 그게 참 쉽지 않고. 예, 그래서 참 어렵다 그런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은데, 왜냐면은 한번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제가 이제 후반부에 이제 방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좀 이제 위험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, 그런 방법이 그 최소한으로 이제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죠.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하냐,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. 그래서 이제 뭐 두서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가감없이 좀 이런저런 좀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위리업을 그때 해가지고, 지금은 이제 뭐 11번가나 뭐 저기 뭐 쿠팡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오픈 마켓이 많잖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지금은 더 활성화됐지만은 그때는 한 10년 전에는 그래도 뭐 지금보다는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됐죠. 그래가지고 뭐 오프라인 매장도 좀 어느 정도 좀 되고 잘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위리업을 이제 창업했는데, 이제 보세 쪽으로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동대문, 이제 남대문, 뭐 천안,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좀 많이 그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, 그때 당시에 제가 명함을 뭐 과장 안 하고 한 1000개는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럼 1000개를 받았으면 1000명의 업체하고 사람들을 좀 만났다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그때 위료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많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나이도 좀 그분들에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린 그런 상황이었고, 그때 당시 상황, 지금은 뭐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때 당시에도 좀 사람들이 뭐 그 많이 이렇게 보는 데는 많이 보는데, 적게 보는 데는 그 막 이렇게 주인이 안 나와 있고 막 그런 데도 많고,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봤습니다.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. 많이 만났는데,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 사람, 상대방은 이제 장사꾼이지 않습니까? 뭐 그 사람도 사업을 하고 그러지만은, 그 참, 그, 그렇게 좋은 사람은 많이 못 만났던 것 같아요. 어떻게든 이제 자기 거, 물건, 어떻게든 그 비싸게 팔려고. 물론 사람 심리가, 저도 그렇죠.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거, 뭐 단돈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고 막 그러는데, 그 터무니없이 이제 좀 그런 가격을 좀 요구를 하거나, 자기 뜻대로, 아, 저 사람은 좀 초짜구나. 그래서 이제 좀 사기를 치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좀 제가 겪어봤어요. 물론 뭐 사기는 안 당했죠.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대놓고서 이제 사기치고, 아, 쟤는 호구구나. 호구, 제대로 걸렸구나.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, 이제 사기를 치고, 이제 뭐 그때뿐만 아니라 시간을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간혹 한 번씩 만납니다. 사람이 제가 모르겠습니다. 좀 순수하게 생겨서 그런가. 하여튼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마 그러겠죠. 근데 이제 저한테 좀 많이 좀 그러더라고요. 근데 뭐 결국에는 뭐 그 사람 상대방 뭐 10만만 저한테 잃었죠. 그래서 일단은 뭐 물건도 많이 띄어다가 이제 팔고, 요즘은 이제 의류업 쪽이 이제 다품종 이제 소량으로 해가지고, 사실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데 가도 그렇게 구매를 해요. 조금씩 구매하는데, 그땐 잘 몰라가지고 막 그때 막 저한테 막 100장 200장 옷도 막 100장 200장 사라고 그러고, 막 500장 이상 막 산 경우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좋죠. 그리고 막 생색내고 뭐 이렇게 해야지 더 싸게 살 수 있다, 이제 그렇게 했는데,
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다 재고로 남더라고요. 재고로 남고 좀 시간이 또 지나고 또 그러면 계속 가격이 또 그 다운이 되고 가치가 되고 또 유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옷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. 의류업이 참 그렇다. 그리고 이제 누구나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재고 부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사람들 옷이 상당히 좀 요즘 다 많이 저렴해졌잖아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결국에는 망했어요. 결국에는 망하고 이제 재고 있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은행 쪽이나 이제 금융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좀 잘 차근차근히 잘 준비하고 자기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거나 이제 자기가 좀 잘 아는 분야 이제 그런 쪽에 좀 이렇게 그 창업을 해라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그 부분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. 그리고 이제 위용만으로 이제 되는 건 아니다. 이제 준비 기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하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도 될까 말까고 사실 이제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. 한 3년 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돈 이제 들어오는 돈이 있거든요. 그걸로 해가지고 사실 평생 먹고 사는 겁니다. 이제 계속 그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좀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정년이나 그 이제 직장 퇴사를 하면은 마음이 많이 좀 급해지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창업을 좀 하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그래서 뭐 대기업이나 그래도 좀 괜찮은 회사 다니고 그러면은 그래도 퇴직금 한 2, 3억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직장 다니면서 조금씩 좀 모아가지고 이제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자산이 있고 그러니까 좀 뭐 좀 한번 해보자.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한 50세 이상 넘어가면요 그 권력욕이라는 게 생깁니다. 뇌 구조가요 그렇게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그 막 회장 자리 그런 뭐 대표 자리 뭐 정치 막 그런 쪽에 이렇게 그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저 포함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요 그렇게 변하거든요. 뇌구조가 그렇게 변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돈도 20, 30대 뭐 40대는 돈을 추구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이 이제 한 50대 정도 되면요 이제 명예를 추구합니다. 물론 이제 돈이 있어야지 명예도 이제 그 같이 이제 올라가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명예퇴직 뭐 하거나 이제 그 자기가 퇴직을 하고서 그 자영업자 이제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요 그 다른 게 눈에 안 차는 거예요. 그래도 내가 명색이 뭐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그래도 명색이 대기업 이사였는데 뭔가 좀 뭐 그래도 좀 사장직함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사업을 해요. 근데 사실 20, 30대도 이게 좀 이렇게 빠릿빠릿해도 좀 힘든데 50대, 60대 되면요 몸도 둔하고 마음도 둔하고 그 세상의 트렌드에 사실 많이 둔합니다. 그런데 이제 위용만 가지고 내가 돈 있다. 내가 돈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.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세요. 그러면요 운 좋아서 뭐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좀 안 좋게 끝납니다. 그 퇴직금은 다 털어먹고요. 뭐 저기 집 담보 받아가지고 담보대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뭐 극빈층으로 좀 전락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좀 리스크가 많다. 제가 많이 봤어요. 많이 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더 힘들고 그래서 뭐 편의점이나 하나 차리지 뭐 프랜차이즈 뭐 치킨집이나 하나 차리지 그 지금 치킨집 하시거나 편의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기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지금 상황이 어떤가.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돈 있다고 함부로 덤비지 말아라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좀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만약에
정년 퇴임을 하거나 이제 그 젊었을 때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그 간혹 가다 이제 직장 생활이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조직 생활이 안 맞으시고. 이제 그런 분들은요, 자기 일 해야 되거든요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뭐 해병대 장교로 갔다 오고 예전에 뭐 회장 그 각 단체에서 이제 회장도 하고 주변에서 이제 회장 뭐 그런 그 리더 자리 뭐 그런 것도 제안도 많이 받고 그래서 많이 해봤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직 생활이 잘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작가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지금 그 퇴직을 하고 그러면요. 어느 정도 이게 통장에 잔고가 있고 그러면요. 너무 선뜻하게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. 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리프레시 시간을 좀 갖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가정에 어차피 이제 퇴직을 하고 그러면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? 이제 뭐 정년 퇴임하고 그러면은 뭐 실업급여 한 6개월 정도 나올 거고 뭐 신청을 하면요.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퇴직금 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회적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사회적 시스템 이제 그런 부분을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이제 뭐 내일 배운 카드나 뭐 그런 카드 있습니다.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그 적성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. 좀 공부를 하세요. 뭐 자격증도 그렇고 그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직장 다니면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? 조금 준비해 놨다가 그 시간을 좀 이렇게 뭐 마음에 또 여유도 갖고 이렇게 좀 학원이나 뭐 요리면 요리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건축이면 건축 뭐 컴퓨터면 컴퓨터 뭐 기타 여러 가지 학원을 좀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서 거기 학원 다니면요.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와가지고 혼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서 이런저런 정보도 교류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 좀 도움이 된다. 그러면서 이제 학원 같은 데서 또 이렇게 채용일에나 기타 여러 가지 뭐 정보나 이제 그런 거를 줘요. 이제 그런 거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러면서 좀 여유 있게 조금 창업에 임하는 게 좋고요. 그렇게 해야지 좀 많이 그 실수를 안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뭐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인데 저 사람이 초짜라고 생각하면요. 집요하게 접근해 가지고요. 그 돈 어떻게 빼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. 참 안타까운데 특히 유독 우리나라는요. 좀 사기꾼들이 많아요. 사기꾼들 많고 그 뭐 법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뭐 책임지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외국하고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변에 보면요. 좀 주변에 사기당한 분들도 많아요. 사기당한 분도 많고, 뭐, 집 평생 동안 번 돈, 뭐, 2, 3억, 그거 뭐, 쓰기는 쉬운데, 막상 없어져 봐요. 그러면요, 진짜 화병 납니다. 주변에서 진짜 화병 나가지고, 좀 힘든 그런 분들도 제가 종종 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다. 그 몇백억 가지고서 그 이제 뭐 공사 같은 거 하시고 막 그러시다가 집 뭐 정원 있는 집 뭐 진짜 외제차 집에 몇 대 그 굴리고서 취미로 해가지고 외제차 가지고 다니고 막 그러시다가 진짜 한순간에 사업 어려울 때 다 날리고서 진짜 단칸방 신세로 전락하신 분도 제가 봤고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좀 리프레시 기간으로 좀 갖는 게 좀 좋지 않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. 정말 그거는 중요하고요. 그러면서 정보 교류나 기타 여러 가지. 그리고서 어느 정도 어차피 사업을 하면요. 자기 시간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지고 마음이 급해도 그 마음 수양을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자료 수집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알겠다.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그 성공 확률이 높죠.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.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이 한 50대 60대 되면은 그 명예욕이라고 생긴다고 그랬습니다. 제가 그 머리 구조가요, 뇌 구조가 그렇게 변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변하고 그냥 뭐 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이제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
뭐 자영업 사장으로 해가지고 창업하려고 그렇게 합니다.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. 그 자기가 원하는 그런 쪽이 있으면요. 일단은 그 종업원으로 해가지고 아마 취업을 해가지고 한번 고생을 한번 해보는 게 좀 좋습니다. 왜냐면 그것도 좀 어려운 게요. 자기가 종업원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해도 어때요? 그 나이가 많다고 사실 좀 많이 그 안 받아주죠. 좀 그렇습니다. 그래도 좀 많이 좀 두드리고 그 요즘은 이제 뭐 그 프랜차이즈 뭐 맥도날드나 뭐 그런 쪽에도 많이 그 창업을 해가지고 좀 어르신들 뭐 이제 60대, 70대, 뭐 50대 시니어 분들이 많이 거기에서 일하시는 거 봤거든요. 저는 그럴 때 참 바람직하고 좀 괜찮은 현상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외국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.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제가 좀 뭐 외국 몇 번 나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데 가면요. 좀 시니어 분들이 많이 좀 하세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직종이 있으면요. 그런 쪽에 가가지고요. 최대한 근접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종업원으로 뭐 6년이면 아니 6개월이면 6개월, 1년이면 1년, 뭐 짧으면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그거를 배우면서 그 노하우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야지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가 창업해도 내가 이런 쪽의 리스크를 적게 하겠구나.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이제 덤으로 이제 노하우하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한 달에 한 200 정도는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급여를 해가지고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좀 생각해가지고 좀 접근해가지고 좀 하시면은 좋겠다. 그래서 이제 그 종업원으로 그 자기가 관심 분야의 종업원을 해가지고 좀 배워라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. 그 아마 안 받아주려고 그럴 거예요. 나이가 좀 있다. 근데 그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두드리면 열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좀 활용해가지고 좀 하시면은 좀 많이 좀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기가 잘 아는 분야. 참 중요하거든요. 잘 모르는 분야. 제가 처음에 좀 말씀드렸습니다. 저는 이제 그 학부도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통신장비로 했어요. 그래서 뭐 전산실, 통신, 유무선 통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무적 경험이 많아요. 뭐 한 8년 정도 되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10여 년 전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많았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이제 뭐 휴대폰이나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했었으면은 좀 장사가 좀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. 생뚱맞게 위로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창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그걸 위로 쪽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아, 뭐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좀 뭐 나라도 못하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사단이 난 거죠. 그게 좀 안타깝고 이제 휴대폰 이제 부분을 좀 만약에 정보통신이나 이제 그런 쪽 관련해 가지고 좀 했었으면은 좀 전문적으로 제가 더 좀 잘하고 좀 노하우도 또 체득하고 좀 더 이렇게 오래 좀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분야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하는 게 좋다. 아마 자기가 아는 분야나 전문적인 분야가 다 있을 거예요. 이제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이죠.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나의 전문 영역은 어디인가, 그리고 그 세상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,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결정을 하시면은 상당히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. 그,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성급하게 창업해가지고 그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전에 그 주변에서
직장에서 한 25년 창업,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. 근무하시고 이제 퇴직을 하셨습니다. 그래도 25년 정도 다닐 수 있을 정도면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. 이제 그 당시, 그 한 10여 년 전 얘긴데, 그때 이제 한참 그 커피숍이 잘 되고, 커피숍이 뭐 우후죽순 많이 생기던 때입니다. 그때 이제 그 몇억 이제 퇴직금 가지고, 뭐 모아놓은 돈 가지고, 집안 그 아파트 뭐 담보대출 받고,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, 그 커피숍을 창업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커피숍이 잘 되긴 잘 됐어요. 잘 됐는데, 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. 하루에 뭐 커피를 뭐 몇 잔 이상 팔아야지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고, 그 다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는 게 이제 남는 건데, 그 손익분기점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그 돈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. 5억을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그 5억을 다시 피드백 하려고 그러면요, 얼마만큼 그 돈을 그 수익이 나야 되나요? 수익이 많이 나야지. 그 한 달에 1,000만 원씩 순이익이 난다고 하면요, 그래도 한 4년 한 반 정도는 그 있어야지 그 돈이 나오는 거예요. 그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간과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가지고 있는 퇴직금,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돈, 그런 거를 가지고서 뭘 어떻게 좀 성급하게 막 하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. 조그만 거 영세한 건요, 상당히 좀 잘 망하고요. 요즘에는 좀 규모의 경제가 좀 있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면 크게 해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그 고깃집 같은 거 하나 할 때도 한 4명에서 5명이서요, 뭐 한 2억이면 2억 해가지고 그 한 5명이 모아요.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고깃집 한 10억짜리를 만들더라고요. 그럼 조그만 거 2억으로 하면 조그맣게 만들잖아요. 근데 이제 10억짜리로 만들면 좀 크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.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요, 이 동업이라는 게요, 사실 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. 진짜로 어렵습니다. 그래서 뭐 어려울 땐 더욱 그렇고요. 잘 되면요, 그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냐 안 하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논란도 많이 하고 좀 싸우기도 많이 하고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좀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좀 이왕 하려면 크게 하거나 아니면 작게 하면 좀 힘들다. 그리고 자기가 진짜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서 하셔야 돼요. 그런 거 가지고 하시지 못하면요, 정말 힘들다. 진짜로 힘들다. 예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주변에서 진짜 망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보고, 그리고 이제 그 자영업자들, 그리고 사업하시는데 중소기업 사업하시는 분들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? 돈 빌리러 다니는 거. 그런 거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. 아마 그 많이 공감하실 분이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. 자영업자들이 좀 리스크가 많아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돈 끌어다가 요번 달 맞고 또 한 달 해가지고 돈 끌어다가 맞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이왕이면 좀 직장생활 할 수 있으면은 오래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, 그런 부분 오래 하시고 할 때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천천히 좀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자영업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할 때는요, 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좀 위험을 많이 없애시길 바라겠습니다.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. 그 한번 미끄러지면요 진짜 힘듭니다. 그 체감이 잘 안 온다고요. 그 누구는 뭐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어서 신용불량자 된 거 아니고 뭐 파산하고 싶어서 파산한 거 아닙니다. 그분들도 잘하고 싶고 뭐 위협도 앞서고 누구보다 자기 자식 잘 키우고 싶고 이제 그런 부분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
그 자리까지 간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그 사업 참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자영업 특히 쉽지 않고, 예, 좀 준비 좀 철저히 하시고요. 제가 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분 좀 잘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 세 가지 부분 제가 그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 좀 접근하시면요. 그래도 리스크 많이 줄이고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좀 자영업 하시면은 자영업 잘 할 수 있을 겁니다. 예, 일단 제가 두서없이 좀 이런저런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 좀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 되고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됐으면은 좀 구독 부탁드리고요. 네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요거 말고 좀 창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시리즈로 계속적으로 그 오늘은 이제 그 창업 관련해서 이제 준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뭐 준비의 필요성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. 그 앞으로 이제 좀 단계별로 이제 그런 부분 제가 좀 필요한 부분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. 한번 좀 그 많이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. 이거 좀 구독 부탁드리고 다양한 정보가 좀 올라가니까 예, 그런 부분도 좀 유심히 그 창업하시는데 좀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